나는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자, 노란 스쿨버스가 없어가지고 네. 애들이 수학여행을 못 간다네요. 네, 뭐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갈 때 노란색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될 상황인데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차량 전체를 만약에 황색으로 칠을 하게 되고 또 최고 속도 제한 장치도 설치해야 되고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도 갖춰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대당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원 버스부터 네. 모든 버스들이 전부 이제 이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데, 유독 학교 버스만 이거를 잘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원 버스나 이런 것들은 지입기사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경광등부터 시작하고 안전 발판대나 아니면 그와 그 관련된 거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시를 하게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여행 가는 통학버스, 이게 수학여행을 통해서 통학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설비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나 학교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돈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관광버스나 뭐 이런 그 일반 버스들을 갖다가 쓰고 주말에는 이 사람들 또 영업 다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종의 프리랜서 버스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닌데 갑자기 노란 버스만 써야 된다라는 방침을 세웠다는 거지. 나는 이 방침이 언제 누구한테서 세워졌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결국은 이 방침 하나 때문에 이게 생각이 없는 거죠.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야, 미국 버스는 전부 노랗고, 모양이 좋더라. 미국 우리도 버스는 겁나 크지. 정말 튼튼해요. 엄청 크고 정말 튼튼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뭐 누군가가 보고 꽂혔겠죠. 그래서 우리도 노란 버스로만 써. 라고 명령을 내린 거고, 또 그거를 교육부가 그대로 적용을 했겠죠. 시키는 대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어휴. 버스를 못 구해갖고. 버스가 없어. 아니 지금 소풍도 못 가게 생겼대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야죠, 뭐, 이제. 네. 소풍을? 소풍을요? 지하철 타고 간다고요? 아니, 수학여행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4만 명 잼버리 대원도 한 방에 하루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버스 강국이야. 그러나 그건 노란 스쿨버스가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그걸 갖다가 노란색으로 바꾸게 되면, 아이, 뭐, 나는 원래 관광버스인데 노란색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탄단 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 타는 거잖아요. 이런 버스 강국 안에서 이런 생각 없는 정책을 낸 놈이 누구냐? 찾아내야 돼요. 법제처라고 하니까. 뭐. 법제처. 그럼 법제처에 있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 송 작가 TV를 봤는데 찌우가 노란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 아무래도 난 노란색을 좋아하나 봐. 그래갖고 갑자기 스쿨버스를 노랗게 했겠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얘들은 하고도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네. 누가 그걸 시켰다는 거야? 한동훈이 시켰을까? 김건희가 시켰을까? 윤석열이 시켰을까? 아니면 청봉이 시켰을까? 나중에 누가 시켰는지에 대한 거를 찾아야 돼. 지금 말 못하니까 이대로 가는 거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인데 윤석열 대학 동기입니다. 아휴, 그놈의 대학 동기. 얘는 진짜 뭐 이렇게 연결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아니야? 서희초, 네, 썰이니까, 네, 썰입니다. 저는 그냥 썰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 기사가 뜨는데 법제처에서 이걸 시행을 했고 이걸 진행한 사람이 이완규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완규. 조만간 박완규는 머리 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얼굴이 길어요. 이완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시면 이 법제처장 얘기 조만간 어디서 튀어나온다는 거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완규. 진짜 얼굴 긴데. 진짜 얼굴이 길어. 네. 그쪽 이직들의 무슨 그 유전자적인 종특인가 봐요. 나는 그 총리부터 시작해갖고 어머. 이번에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그 계속해서 그 나타나는 인물들을 쭉 보는데 왠지 모르게 네. 닮았어. 인상이 비슷해요. 네, 이직 유전자 그림체가. 내지는 친일 유전자가 네. 이게 좀 발현되는 거 아닌가. 저 상황에서 갑옷만 익히면 그냥 진짜? 바로 그냥 어디서 많이 명량이잖아, 그냥. 바로.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세상에. 아니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니, 저기다 그 갑옷 익히면. 그 일본 네. 갑옷 일본 갑옷 딱 입히면 바로 명량이잖아요. 어, 이제. 참 별난 상상을 해봤네요. 네, 정말 별난 네. 상상이. 아우 참 상상은 자유지만 참 별난 상상이네요. 네. 자, 마지막 가벼운 거 하나 하고 가죠. 참, 이걸 팔겠다는 것도 정말 민망하긴 한데. 근데 이게 네. 추석 선물을 30만 원에 팔면 네. 이게 할인가야? 프리미엄가야? 어? 정가입니다, 정가. 아니, 무슨 물건인지도 안 나왔대. 아니, 윤석열 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시계인지 무슨 호두인지 잣인지 아니야, 네. 그런 거 상관없어. 근데 뭔지도 아직 모르면서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입도 선매 이게 떴다방이죠,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선물권을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짓거리예요. 네. 이 대통령 추석 선물을 팔겠다는 글을 당근에 올린 사람이 있는데요. 국짐 사무처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대기 발령 조치가 됐어요. 30만 원에 하는데 대통령 추석 선물 팝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직 와서 품목이 뭔지는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시면 집으로 택배 가능입니다. 수령지 변경해서 보내드려요 라고 해서 거래희망창수를 국회의사당 역으로 근데 대박. 나는 이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대박. 진짜요.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있었던 거야. 국힘 네. 당직자예요. 그래서 대기 발령을 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당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급까지는 선물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작년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개판인 막 멸치 세트 막 이런 거였죠. 수입 농수산물 세트 이런 거였잖아요. 네. 어차피 받아봐야 내 입장에서 뭐 먹을 것도 없는 아이고 거니까. 올해는 수산물 세트입니다. 무조건 100% 수산물 세트입니다. 아하. 당근에 많이 올라오겠네요. 이번에 살 사람 없을 겁니다. 이번에 뭐 수산물 방건조 일본 일본 도미 건조 다 수산물이야. 이런 이번에는 거겠지? 100%야.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30만 원에 판다는데 대통령 선물 단가가 30만 원이 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 귀빈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눠지는 선물은 비싸봐야 10만 원대 이쪽 저쪽이거든. 네. 예전에 지난 추석에 당근마켓하고 중고나라에 이게 팔렸는데 19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거래가 됐대요. 그때는 그나마 지지율이 좀 있을 때고. 지지율 게 뭐가 네. 있어? 그때 지금은 더안 좋아지지 지지자들도 받으면 부끄러워서 이거 받았다고 얘기 못 할걸? 내가 이 얘기하니까 열이 받아요. 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찰 조사 받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물? 대통령 선물 극우 유튜버 줬다. 이건 사실상 거래나 다름없는 짓이고, 대통령실에서 유튜버들을 통해 갖고 언론 조작 내지는 조장 어떤 그 거래를 한 혐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 갖고 고발을 친 거잖아요. 물론 그건 무혐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런 작가님만 남았죠? 나만 우리 남았죠. 셋은 다 니들은 빠져나가셨죠. 우린 빠져나갔어요. 왜냐면 말을 나 혼자 다 했지. 그래서 아무튼 열이 받는 사안인데 또 선물의 계절이 돌아온 거야. 아, 그러네. 근데 일단 30만 원은 내용물에 비해서 너무 세게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당직자가 예를 들어 직무정지 내지는 그 징계를 받는다면 죄가 뭐죠? 물론 그냥 사기죄인가요? 국가 원수 모독죄. 국가 원수 선물 모독죄인가요? 모독죄? 뭐야? 아니 도대체 징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있어야죠. 선물 받았으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뭘 하든 뭔 다시 상관이야. 포장해서 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선물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그렇죠. 건데 내가 받아서 내가 팔겠다는데 왜 징계를 때립니까 쟤네들은? 너무 웃긴다 근데. 당무 지원직 6급 직원 아니 그 총무국으로 대기 발령했다.
김영남. 아니 그거는 받은 선물은 30이 안 넘을 이거는 파는 거야. 거잖아요, 그냥. 근데 얘는 팔기를 30을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직구거래 사기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지금 징계를 먹은 거 아닐까? 뭘 사기예요? 당근에 올렸는데. 아니 내 맘대로 올리는 내 거잖아요. 맘대로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당근은. 원가보다 싸게 올려야 될 거야. 당근의 취지에 의하면 아이고. 당근마켓에서 올려받는 게 뭐가 있냐고. 저에게는 아니 살 사람은 삽니다. 또. 대통령님의 선물은 값어치,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 귀하디 귀한 건데 이 귀한 걸 단돈 30만 원에 피 끓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놓는 겁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원래 선물 같은 거는 기관으로 주거나 이런 대통령 선물을 아마 의원실로 오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거래 장소를 국회의사당 역으로 해놨잖아. 이거는 받자마자 내가 그렇지. 팔아버리겠다는 바로 거야. 넘겨버리겠다는 거잖아. 내가 받았다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실제 당근에 윤석열 시계도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그 원가의 반 가격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이 사람은 윤석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헐. 반윤계 그 반윤계 사무처 직원일 저쪽 가능성이 직원이다. 높네.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좋아하면 이거 신나가지고 자기 집에 안고 가야지. 어제 받자마자 팔겠다는 거 아니야? 받기도 국회의사당. 싫어서 수령지까지 바꿔준다잖아요. 그렇지. 내가 아예 주소를 바꿔줄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 이런 선물이 왔다는 걸 우체국 배달하시는 분도 몰랐으면 좋겠다. 부끄러워. 그러네. 그 심정이면 이해가 가네. 그럼 결국 죄는 일방적인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네. 말 그대로 반국가 세력 반역죄로서 지금 국가의 선물에 불응하고 네. 이를 팔아먹어서 사기까지 취하려고 했던 미개복 네. 신품으로 아주 그냥. 올해는 선물 받으면 받기 싫은 분들은 조용히 그냥 불태워야겠다. 당근한테 올려서 괜히 징계받지 네. 말고. 괜히 당근에 판다고 징계받지 마시고요. 네, 그냥 내다 버리세요, 그냥. 네.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아니, 거기- 용산 앞에다가 일부러 찢어 발려서 길거리다 던져버려요. 국회의사당 앞에 그 일직들 좀 있거든요. 그쪽에 주세요. 거기서.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큰 힘을 주네, 큰 웃음을 주네요. 힘이 좀 나긴 막 하네요. 그런 거, 하늘이 무너져도 뭐, 쏟아낼 구멍이 있어요. 뭐, 눈 속에서도 꽃은 핀다, 매화는 핀다, 이것처럼, 이런 열받는 상황 하에서도, 쟤네들 하는 꼴은 진짜 한심하고,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아니, 네,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발령은 자르겠다는 건데. 뭐, 어차피 걔가 잘린다고 하면 뭐, 얼마나 아쉽겠어. 아니, 너무 웃기잖아. 이 사람, 민주당에서 영입해야 돼요. 어떻게 잘렸는지. 이거 조수진 의원처럼. 그럼 당근 열사 되는 거야, 이 사람? 보좌관 갑질로. 뭐야? 조수진 보좌관 갑질로 그 문제 있었잖아요. 영입해야 돼, 이 사람.